안녕하십니까, 조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문제 정답 찍는 법이에요. 자, 이쪽에 보니까 신의 한 수, 조동훈의 정답 찍는 법. 아, 조동훈이 아니고 제이디훈이네요. 제가 그 임용 때 임용시험 소방공무원 대사람들 대학 졸업해서 강의할 때 제이디훈이라는 이제 조동훈이니까 그 닉네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제이디훈으로 돼 있는데, 자, 정답 찍는 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든지. 그럼 시험이라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 자격증 시험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70점 내지 60점 내지 70점 이상 돼야 하고요. 과거에는 60점 이상 되면 합격인데 요즘은 70점 이상 돼야 합격된다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 70점이고요. 외국에는 거의 다 70점인데 우리나라는 60점으로 머물러서 한계를 저기 합격하고 불합격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독일 정도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스펙 쌓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스펙 쌓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죠. 아무튼 간에 스펙이 아니더라도 우리 승진 시험을 친다든지 임용 시험을 친다든지 또 월말고사 친다든지 시험을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험을 치면 출제자가 있게끔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이런 문장을 지금 최근에 만들었는데요. 이 문장을 좀 재미삼아서 만들었는데 인간의 심리 파악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 30년 전부터 공무원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문제가 꾸준히 나왔고요. 공무원 잡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출제를 수십 년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그 제 심리 파악도 해보고 제 동료 옆에 사람의 심리 파악도 해보고 해서 만든 어떤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장을 제가 이제 소방 전술이라는 제 마지막에 그 아주 그 작품으로 생각하고 만든 소방 전술의 단고나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으면서 이제 이걸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해서 지식을 이렇게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출제자는 7, 80% 옳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만들게 된다. 자, 이쪽에 한번 적어봤어요. 다음 중 옳지 않는 거, 다음 중 옳은 거 이렇게 있죠. 옳지 않는 거 하면은 하나, 둘, 3번, 4번이 있으면 하나만 문장을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다음 중 옳은 거 고르세요 하면은요, 문장을 4개를 따와가지고 출제자들이 여기서 3개를 옳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을 문장을 만드는 시간하고 옳은 것을 만드는 문장의 시간하고 어떤 게 빠를까요? 옳지 않는 게 3배가 빠르죠. 왜요? 하나만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2번 단어를 바꾸면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문장을 이론을 4개를 가져와 가지고 틀린 것을 3개를 단어를 바꾸면서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2번만 놔두고 1번, 3번, 4번을 만들어야 2번이 옳은 게 되죠. 3배가 필요하죠. 사실은 수학적으로 3배지만은 신경은 더 쓰고 시간을 더 잡아서 4배, 5배의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출제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보게 되면. 그래서 7, 80%는 옳지 않는 것에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 이유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보다 박스 문제가 이거거든요. 박스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거 외에는 3배 이상이 전략이 됩니다. 시간이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말도 이제 이 분석을 좀 꼼꼼하니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놨어요. 시간 찍기 전에. 자, 1번. 출제자는 안정감으로 이제 출제자 자신의 안정감, 제 자신의 안정감으로 보기 1번부터 4번으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로 문장 긴 것을 넣게 되고 출제 오류를 염려하여 정답의 보기의 내용은 주로 길어지게 된다. 자, 이 말은 대충 알아들었겠지만은, 자, 다음 중,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한 80% 정도가요.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 이쪽이 보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 안 보인다. 그죠? 다음 중 어떤 내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아까 보기가 옆으로 된 보기는 짧은 글이고요. 단어가. 이쪽은 좀 긴 글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된 보기보다 세로로 된 보기가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제자는 자신의 안정감으로 보기 1번부터 4번으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로 문장이 긴 것을 넣게 된다. 이렇게 문장이 4개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넣게 된다는 거죠. 피라미드 형태라는 게 이거죠. 이렇게. 그죠?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넣어야지 출제자가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덜 필요해요. 1번이 길어지고요. 2번 짧고 3번도 짧고 4번도 좀 길어지고 이러면은 좀 지그재그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안정감이 적어진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해는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제 오류를 염려해서 이제 출제 잘못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요구는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지적을 하고 항의를 하면은 제가 또 스트레스 받고 하죠. 그래서 출제 오류를 염려해서 정답인 보기의 내용은 주로 길어진다. 정답 보기. 정답을 3번에 두면 3번이 길어지고요. 4번에 두면 4번이 길어지는데 무조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주로 길어지는 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문장 긴 것을 밑으로 놨을 때 주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에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7, 80%의 출제자의 심리예요. 자, 그러면은 1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3번, 4번이 주로 답이 많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3번, 4번 찍으면은 확률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읽어볼게요. 3번, 4번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출제자는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자, 출제자는 보기 중 1, 2번을 수험생을 읽게 한 다음에 1번, 2번을 읽고 한 다음에 3, 4번을 생각하게끔 해서 정답 선택을 유도하는 심리가 있다. 3번, 4번에. 자, 1, 2번에다가 정답을 놔버리면은 실력자든 1번, 2번을 바로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그럼 출제자는 3번도 신경 써서 만들고 4번도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3번, 4번에 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1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같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걸 묶어가지고. 자, 그러나 출제자가 보기 3, 4번 중에 긴 문장으로 정답 문제를 주로 만들게 되면은 답이 3, 4번에 몰려 있으면 수험생이 변별력이 없어지죠. 3, 4번 중에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편집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편집자가 뭐죠? 출제자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편집자는 편집을 하죠. 사이즈에 맞춰서 편집도 하고 답도 골고루 분포를 하고 문제도 이게 그 뭐죠?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안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안은 이렇게 바꾸고 컷할 때 이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띄어쓰기하고 여기도 띄어쓰기 안 돼 있으면 띄어쓰기하고 이게 편집자예요. 편집자의 임무지요. 자, 편집자가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의식을 해줘야 해요. 편집자가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편집자는 문제 순서를 바꾸기보다 문제 순서 문제가 이제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4번 있어. 문제 답이 333 돼 있으면은 문제를 좀 바꿔야겠죠? 근데 1번도 3이고 2번도 3이고 정답이 3번도 3번이고 4번도 3번이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편집자는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7번하고 3번하고 바꾸면은 3, 3,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정답이 이렇게 3번, 4번이 중복이 안 되잖아요. 뒤에서 바꾸면. 그렇지만은 편집자의 심리는 그렇게 안 바꿉니다. 왜요? 보기를 바꿔버려요. 보기를. 그러면 답이 이렇게 똑같은 답이 중복돼서 3번, 4번이 없죠. 보기. 정답이 3번이면 3번을 바꾸고 정답이 4번이면 4번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게. 자, 편집자 심리 파악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순서를 바꾸기보다는 답이 많은 3번과 4번, 3, 4번과 답이 적은 1, 2번의 보기를 바꾸게 된다. 여기에 이게 답이면은 3번, 4번 중에서 3번하고 1번을 바꾸든지 3번하고 2번을 바꿔줘요. 그리고 4번이 답이면 4번하고 1번을 바꾸든지 4번하고 2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편집자의 심리가. 자, 그 다음에 만약 긴 문장이 앞쪽 보기 중 짧은 문장 사이에 불완전하게 섞여 있다면 그 보기는 편집자가 바꿔놓은 정답일 확률이 높다. 자, 이거는 편집자의 심리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4번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4번 보기를 문제를 안 바꾸고 보기를 바꿉니다. 1번하고. 그러면 1번이 이렇게 짧아지고요. 4번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찍을 겁니까? 제목은 뭐예요? JD훈의 정답 짓는 1번을 찍어야지 정답이 됩니다. 확률 7, 80%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3번, 4번 중에 자 4번하고 1번을 바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로 와서 안 바꿨다 치고 4번이 이렇게 길었고 1번이 짧았어요. 그럼 3번하고 2번하고 바꿔볼게요. 3번하고 2번. 그러면 3번이 이렇게 길어지고요. 길어지고 2번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대각선으로 피라미드 수로 됐던 게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눈치채 보세요. 답을 몇 번 찍을 겁니까? 2번 찍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 긴 문장이 앞쪽이라는 게 1번, 2번 긴 문장이 앞쪽 보기 중 앞쪽 1번, 2번 보기가 짧은 문장이었죠. 원래 짧은 문장 사이에 불완전하게 섞여 있다. 이 짧은 문장 사이에 긴 문장이 불완전하게 섞여 있죠. 섞여 있으면 그 보기는 편집자가 바꾸는 정답인 확률이 높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오겠습니다. 어느 영상보다 조금 중요한 영상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만든다 이거죠. 7, 80%가. 자, 그 다음에 5번 또한 같은 정답 3개가 연소가 있을 경우 1번도 3번이고 2번도 3번이고 3번도 3번이고 4번도 3번일 경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올려볼게요. 아까 5번, 6번. 이게 그죠? 아까 그 말 이게 출제자의 심리고요. 출제자 심리. 이게 출제자 심리입니다. 1, 2번이 출제자 심리고요. 아까 표시를 잘못했죠? 3, 4번 있죠? 3, 4번이 편집자 심리예요. 편집자 심리. 그죠? 아까 이걸 밑으로 두개했죠? 이건 아직 안 했어요. 5번은. 그래서 요게 출제자 심리, 요게 편집자. 출제자, 편집자. 자, 5번 들어갑니다. 또한 정답 3개가 연소가 있을 경우 1, 2, 3, 4가 수험생 그 연속된 정답이 아닌 그 문제까지의 그동안의 정답이 적었던 다른 보기의 정답을 차지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같은 정답 3개가 연속하여 1번, 2번, 3번이 있을 경우 수험생은 그 연속된 정답이 아닌 그 문제까지의 그동안의 정답이 적었던 다른 보기 정답을 차지한다. 자, 이게 20문제 우리 시험이 있고요. 25문제 시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사지선택 20문제고요.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사지선택 25문제입니다. 그러면은 1번도 3번이고 2번도 3번이고 3번도 3번이고 물론 4번도 3번일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보기를 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20문제 같으면은요. 1번이 5문제, 2번이 5문제, 3번이 5문제, 4번이 5문제 이런 식으로 1번 5문제, 2번 5문제 골고루 분포가 되잖아요. 3번, 4번만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찾기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한다. 하지만 정확히 5문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1번도 5문제, 2번도 5문제, 3번도 5문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 수석학교 갈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문제가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분포해가지고 5개 네? 4번이 예를 들어서 4문제가 나와요. 19번까지 풀었을 때 100점 만점 맞을 사람이 보니까 그러면 20번 문제에 답을 모르겠어요. 20번에는 몇 번이 답이 되죠? 1번 5개 나오고 2번 5개 나오고 3번 5개 나왔으니까 4번이 4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20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20번 문제 4번이 답이면 4번도 5개가 되는 거죠? 정답이 골고루 분포됐죠. 자, 그래서 절대로 5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편집자가.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정답이 적었던 다른 봉기의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1번이 6개 이렇게 달라져요. 2번이 5개, 3번이 7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4번은 몇 개가 되죠? 3개, 2개가 되죠? 4번은? 그죠? 2개가 돼요. 자, 그런데 19번까지 풀었는데 3번도 6개라 할게요. 19번까지 풀었는데 답을 쭉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번이 6개, 2번이 5개, 3번이 6개, 4번이 2개 나왔어요. 그러면 19번까지 다 풀었죠? 그럼 4번이 너무 답이 적잖아요. 그러면 20번 답은 4번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은 6개씩인데 4번은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4번이 정답의 확률이 높다. 몇 프로입니까? 7, 80%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5번까지. 6번 들어갑니다. 자, 편집자가 편집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 문장 중 1, 2, 3, 4 보기의 정답이 제법 골고루 분포가 돼. 똑같이 5개 나왔지만 제법 골고루 분포하게 된다. 6, 5, 6, 3 하면 20개 되죠? 그죠? 12. 그죠? 자, 마지막 한두 문제 정답 찾기로 고민할 때면 그 시험지 보기 중 가장 적은 정답으로 최종 선택을 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해서 방금 이 5, 6번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 수험생은 100%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 번 찍은 정답은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이유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기억 잠재력과 감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19번까지 다 풀었다 칩시다. 그럼 20번에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니까 답 분포가 골고루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지? 5개, 5개는 아니고 6개, 5개, 뭐 4개, 뭐 이런 식으로 5개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골고루 분포된 겁니다. 뭐 1, 2, 3, 4 중에 답이 어느 보기가 하나뿐이다. 이런 문제는 잘 편집자가 안 만듭니다. 최소한대로 2-3개 이상은 만들어요. 그래서 5개씩은 아니지만은 6개, 4개, 어떨 때는 7개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7개 하면은 어느 답은 3개까지도 가요. 하지만 답이 이 3번이 하나뿐이었다. 20문제나 25문제 중에서 뭐 4번이 하나뿐이었다. 이렇게는 안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골고루 답이 보니까 분포가 돼 있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 중에서 체크를 한번 했어요. 이번에 체크를 하고 이제 다시 봤을 때 다시 보니까 2번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제 이 긴 거 짧은 거 문장 그걸 떠나서 아닌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2번의 분포가 너무 적은 한 문제나 두 문제의 정답이 없는 한, 분포가 골고루 돼 있는 한 처음에 선택한 그대로 배신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배신하지 말자. 이 확률이 70에서 80%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한 번 찍은 정답은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70에서 80%. 그 이유는 본인도 모르는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자, 우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수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못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버려야지 다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뇌 속의 해마에서. 그런데 어디서 들었던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했을 때 그걸 한번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5분 지나고 10분이 지나서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도 그걸 찍으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5%밖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했고, 리서치 갤럽 조사론 있죠. 우리 믿어주죠. 거기는 사람은 10%밖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90% 이상은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러면은 90% 이상의 잠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 기억합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이름은 다 기억 못하는데 담임선생 이름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박비시라는 여선생님. 뭐 지금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리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 동창 이름 생각납니까? 납니다. 한두 사람 이상은. 고등학교 때도 생각나요. 10년 지나도 생각나고 20년 지나도 생각나고.
그리고 저는 4살 때, 4살 때 그 울면서 그 이제 그 가정부 있죠? 가정부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복림이라는 그 누나 막 때리면서 내려달라고 4살 때 그게 생각이 나요. 물론 제 기억력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처 입었을 때 생각나죠? 상처를 입었든지 큰 사고가 났든지 큰 어떤 추억이 있든지 이러면은 기억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 봉짐이라는 분을 굉장히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은 이제 저승에 지구의 소풍을 돌고 저승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전까지도 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력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찍은 것은 가능한 한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70에서 80% 확률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도요. 첫 사업에는 세계적으로 70에서 80%가 망해요. 사업을 망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첫 사업이니까 대다수 망한다는 거죠. 3분의 2 이상이. 그렇지만은 그 통계를 알면서도 사업을 해요. 자신감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만용이라는 거죠. 그 뜻이 한 번 찍은 것을 바꾸지 않는다. 근데 확실하다. 확실했을 때는 바꾸죠. 그럼 확실하지 않았을 때 바꾸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았을 때 여기 있네요. 그죠? 100% 확실하지 않았을 때 95% 확실하다. 그래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1년, 2년을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시험운이라는 것은 주로 본인이 공부한 쪽에서 출제자와 일치할 때이며, 자, 이 말은 뭐죠? 시험, 예를 들어 소방전술 같은 경우에 PDF 2500페이지인데 중앙소방학교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화재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화재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운 좋게 이번에. 그랬을 때 이제 시험운이라는 겁니다. 시험운의 용어에서 그래요. 주로 본인이 공부한 쪽에서 출제자와 일치할 때이며, 출제자와 편집자 사이의 심리 파악의 신의 한 수처럼 평균과 통계로 적중했을 때이다. 해서 1번부터 7번까지는 평균과 통계로서 제가 출제 경험자로서 소방 쪽에서는 가장 장시간 제가 가장 강의도 가장 오래 했을 거고요. 책도 가장 많이 냈을 거고요. 그리고 출제도 가장 많이 한 걸로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출제자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이론이며 매체 등의 오랜 출제 경험의 참고일 뿐이다. 이제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